시작해도 되겠죠? 좀 쉬셨나요? 아, 줄넘기를 좀 하고 왔더니만요. 예, 아, 좀 개운해졌어요. 스트레스가 많거나 피로가 좀 쌓이다 이러면 우리가 보통은 쉬잖아요. 쉬는 것도 참 좋지만 운동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적절한 방식으로. 근데 사실 피곤하면은요, 운동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근데 막상 하고 나면은 좀 풀려요. 컨디션이 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살짝 줄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갈 길을 갈까요? 갈등을 대처하는데 초보 수준과 중급 수준, 그 다음에 고수 수준, 기억나죠? 그죠? 거기에서 갈등이 뭔지 그 개념을 긍정적으로 갔느냐, 부정적으로 갔느냐 하는 것을 이제 다루었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자기 자신의 갈등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갈등이라고 말하면은 나는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느냐, 그 생각을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어도 갈등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내가 이제 앞으로 지금 좀 다룰 텐데요. 갈등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자. 그런 어떤 생각으로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휴식 시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렸죠. 갈등이 없는 세상은 없다. 없는 가정은 없다. 갈등이 없는 공동체도 없다.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어디냐? 공동묘지다. 네. 공동묘지는요, 조용해요. 평화로워요. 갈등이 없어요. 왜냐?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모이면 시끄러워요. 소리가 나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대처할 때 갈등을 풀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을 풀어가고 있어요. 갈등을 어떻게 정의 내리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 현실이 갭이 생길 때 갈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배가 고파요. 뭐죠?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떤 원의, 어떤 기대, 어떤 꿈을 꾸게 되죠? 뭘 바라게 되죠? 음식이에요. 근데 지금 앞에 음식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갈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냉장고를 뒤지거나 있는 음식을 어떻게 찾아서 먹거나 아니면은 음식을 만들어서 먹거나 집안에서 어떻게 없으면은 재료들을 사와서라도 이 갈등을 해결을 해요. 이렇게 해결해 가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와요. 그래서 인간관계 안에서의 갈등도 해결을 하면서 살아갈 때 훨씬 더 우리 안에 관계로 인해서 오는 그 기쁨이나 그것이 주는 자양분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는 것보다 공동체로 집단으로 함께 뭔가를 해오는 것이 익숙한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사하면 어때요? 예. 뭉치면은 정말 뛰어난 어떤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게 우리 문화, 우리 민족이고 우리 문화단 말이에요. 마음만 모이면 어때요? 뭐88 올림픽 때도 그랬고 월드컵 할 때도 그랬고 축구나 뭐 이런 거 보면 다 뭉치잖아요. 그때 IMF 때도 금모으기 할 때도 보면 참 놀랐고요.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런 어떤 문화 속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생기는 어떤 기쁨들이나 만족감이나 서로 간에 소속되는 소속감이나 또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연결감이나 이것이 외로움도 극복하게 만들고 힘들 때 서로가 지지해주는 그런 힘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행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관계 간의 갈등도 이렇게 풀어서 해결해 가면서 또 생기고 해결하면 또 생기고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러나 끊임없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런 공식을 그런 내 나름의 방법을 하나 터득해 두고 있으면은 그걸 사용해서 계속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우리는 갖고 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갈등은 피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피하면은요, 점점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갈등 자체를 나쁘게 보기보다 갈등을 피하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것을 고민해보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내가 써본 방법은 이런 방법, 이런 방법, 이런 방법이었다.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럼 그 방법은 이제 뒤로 밀어놓고 새로운 방법이 뭔가 없을까?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이런 거를 고민해보고 이제 방법을 같이 찾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일단 긍정적으로 보자. 무조건 피하거나 없애야 된다고 보는 그런 것을 내려놓자.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갈등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갈등이 특히 어디에 많이 필요하냐면 조직 사이에서는 갈등에 대한 연구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직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지나가면은요, 조직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에서는 정말 양질의 상품들을 많이 생산해내는 것이, 그 생산해서 수익을 많이 얻는 것이 그 회사의 목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질의 제품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그 안에 갈등이 있으면은, 그 구성원끼리 갈등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 갈등을 버텨내거나 그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뭔가 조립안이 쭉 있다면은 그 다음 사람들이 조립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자기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품질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직 사회에서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중요한 하나의 뭐랍니까 요소로서 이렇게 가지고 그 안에서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전문가들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에 대한 연구들이 가족 갈등이든 조직 사회 갈등이든 또 나라 안에서 여당 야당의 어떤 갈등이든 국가 간의 갈등이든 다양한 갈등들을 이렇게 하나의 모델로 드러내놓고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가, 갈등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떤 다름이 있던가, 이런 걸 가지고 해봤는데 작은 공동체, 작은 조직, 가족 안에서 연구한 한 갈등 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갈등의 강도와 강한 갈등 또는 미미한 갈등, 강도와 또 그 갈등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서 또는 그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만들어내는 효과들이나 분위기나 어떤 결과들을 이렇게 상호 관계를 이렇게 연구한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조엘라 노리스라는 사람이 발표한 논문에 보면은요, 갈등 옆에 이제 가로 선은 뭐냐 하면은 갈등이 낮다. 이거는 뭐냐면 갈등이 미미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적당한 갈등은 뭐냐 하면 중간 정도의 강도가 있는 갈등, 그 다음에 심한 갈등, 아주 갈등이 높다는 거죠. 이런 어떤 갈등의 강도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로축은 뭐냐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긍정적이냐, 중립적이냐, 부정적인 결과나 어떤 분위기나 환경이 나오느냐, 이걸 가지고 상관관계를 연구해 봤는데요. 적당한 갈등이 있을 때 결과가 또는 어떤 분위기라 그럴까요? 어떤 그것이 아주 긍정적이더라. 갈등이 아주 약하거나 전혀 없거나 또는 갈등이 너무 강할 때 오히려 문제가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오더라. 이런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논문에 따라서요, 실제로 제가 이제 공부할 때 들었던 하나의 그 교수님의 발표가 또 다른 논문이 하나 있는데 뭐였냐면, 이 교수님은요,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신학생들이 조직 생활을 하잖아요. 집단 생활을 하잖아요. 그 집단 생활을 할 때 그 안에 긴장이나 갈등이 적을 때와 많을 때, 그러니까 아주 긴장이 적을 때, 아주 긴장이 높을 때 오히려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긴장이 높을 때는, 갈등이 많을 때는 오히려 내가 이 공동체에서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면은 그냥 떠나버려요. 그리고 동시에 갈등이 전혀 없을 때는 한마디로 긴장감이 없는 거죠. 살아야 될 어떤 목표, 자기가 나아가야 될 어떤 그런 의미, 가치를 찾기가 상당히 또 어려워진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에너지나
자기 안에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동기도 약해지고, 그래서 오히려 수도회나 신학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제가 한번 들은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서 보여주는 것도 뭐냐 하면은 갈등이 미미하거나 갈등이 없는 공동체보다, 또 갈등이 너무 강한 공동체보다 적절한 갈등이 있는 공동체가 삶에 있어서나 어떤 결과, 어떤 것을 목표로 한다면 목표를 만들어내는 결과에 있어서나 훨씬 더 긍정적이고 효과적이더라는 것을 많은 갈등 연구가들이,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부 사이의 갈등은 어떨 정도면 좋을까요? 너무 갈등이 없다. 어떨 것 같아요? 그건 두 사람이 그냥 일란성 쌍둥이거나, 일란성 쌍둥이도 갈등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경험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다름 자체가 너무 없다면은요, 좋게 보면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그거 한다는 거지만은, 자그마한 갈등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는데, 만약 이거를 풀지 않고 지나간다면은 나중에 누적이 돼요. 누적이 돼서 점차 거리를 두게 되고 점차 싫어지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적절한 적당한 강도의 갈등이 뭔지가 정확하게 이렇게 정하기는 어렵지만은, 내가 버텨내기 어렵지 않은 정도의 갈등은 오히려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활기 있게 만들고 생기 있게 만든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예전에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미꾸라지를 수입할 때 미꾸라지를 그냥 이렇게 통에 담아오면은요, 거의 많은 미꾸라지들이 죽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다 미꾸라지 통에다 메기를 넣어놨대요. 그러니까 메기가 미꾸라지를 또 즐겨 먹는다네요. 안 잡아먹히려고 도망 다니느라고 생생하게 여기 도착해서 생생해져 있더라는 거죠, 미꾸라지들이. 이거는 이제 미꾸라지한테는 좀 서운한 말이겠지만은 적절한 긴장이나 갈등은 오히려 미꾸라지한테, 살아남은 미꾸라지한테는 좀 더 생동감, 좀 더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동기가 됐다는 거죠. 메기만 좋지 미꾸라지는 안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아무튼 이런 어떤 그 갈등에 대한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적절한 갈등은 사람으로 하여금 활력을 불어넣고 어떤 생산성이나 분위기를 살아있게 만드는 영향을 준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갈등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영향들, 그거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등은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건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낼 수 있으면은요, 갈등을 말로서 표현하잖아요. 하고 나면은 내 안에 이렇게 누적되어 있던, 응축되어 있던 감정들이 이렇게 풀어내집니다. 여러분, 싸울 때 그동안 쌓아놨던 말 다 하죠. 하고 나면 어때요?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풀어지지만, 그 싸우는 과정에서 다른 또 막 상처받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거는 또 새로 쌓이기도 하죠. 이게 이제 건설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적어도 하나 좋은 점을 보자면은 내가 그때는 할 말 안 할 말 다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 쏟아냄으로 해서 그동안에 응축되어 있는 그런 감정들, 그런 어떤 엉어리들이 해소됨으로 해서 그걸로 인한 내 마음은 치유가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되면은요, 몸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은 많아요. 그래서 건강과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분노가, 갈등이라는 것은요, 작은 분노들이에요. 분노를 우리가 스펙트럼으로, 지난번에 이제 화분노 다루기 할 때 하나의 그 무지개처럼 스펙트럼으로 본다면은, 아주 자그마한 불편함, 자그마한 어떤 서운함, 자그마한 뭐라 그럴까요, 짜증스러움, 이런 것도 다 분노의 그 출발점에 들어있는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가 축적되거나 누적되면은 내 안에서 나를 긴장시키게 만들고 공격성을 강화시키는데, 그런 것이 줄어들어가면은 이 공격성이나 억울한 감정들이 이제 해소됨으로 해서 내 안에 평정심이나 평화로운 마음이 다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건설적인 갈등이 가져다 주는 하나의 영향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의 실체를 명료하게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갈등을 하면 서로 막 비난하고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문제인지가 드러나게 돼요. 해결해야 될 핵심이 뭔지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이것이 갈등이 잠복되어 있거나 그냥 피하거나 눌러져 있으면요 몰라요. 요즘은 뭐 성당이나 이런 데 교회를 잘 못 나가시겠지만은 평소에 친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내가 만나서 안녕 하고 인사를 했는데 뭐 손을 한번 석적 들었는데 표정이 보통 때하고 달라. 그러고 반가워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뭔가 나한테 서운한 게 있겠구나 하는 짐작이 되죠. 그래서 자꾸 이게 떠올라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뭔가 서운하게 한 게 있나? 막 생각을 해봐도 기억이 안 나. 모르겠어. 자매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가서 혹시 자매 나한테 좀 뭐 서운한 거 있어? 그런데 저쪽 대답이 없어, 그런 거 없어 하고 말하는데 말투는 옛날처럼 그렇게 부드럽지가 않아. 근데 느껴보면은 뭐예요? 분명히 뭔가가 있어. 그런데 갈등이 건설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은 문제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실체가 뭔지 날 몰라. 불편해져. 몇 번 물어도 나한테 그렇게 대답은 안 하면서도 보여주는 모습이나 이런 거는 조금은 뭔가 그전하고 달라졌다는 게 느껴지면은 내가 이제 점점 피할 수밖에 없게 되는, 만나기가 싫어지는, 불편해지는. 이게 뭐냐면은 문제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해결하기도 어려워지게 되는데 갈등 관계가 탁 되면은 어때요? 그 말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서로를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라 그럽니다. 화가 나면은 말 다 하죠. 어떤 말 해요? 너 정말 이기적이야. 보통 때는 그 말 못해. 근데 갈등이 돼가 성질 나면 해요. 밥 차려놓으면 맛있는 것만 네 앞으로 끌어당기고 너 그러잖아. 그전엔 내가 그러는 줄 몰랐어. 근데 갈등 관계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아. 너 참 냉정한 사람이야. 냉정하기는 내가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데 만나고 집에 돌아갈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싹 돌아가잖아. 그러고 들어보면 그래. 나 그냥 싹 돌아오는데 나는 그냥 돌아올 때는 집에 빨리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싹 돌아오는데 그게 저 사람한테는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때요. 사람들이 진실을 말할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말 했죠. 알코올이 들어가면 술이 들어가면 진실이 나온다는 말도 있듯이 술김에 그냥 할 말 다 하는 것처럼 홧김에 할 말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을 통해서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실체를 내가 인정하기 싫은 또는 내가 몰랐던 알고 있었지만 안 보고 싶었던 많은 부분들을 서로 간에 명확하게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들이. 그리고 싸우면서 보면 그 말투를 통해서 뭐가 참 이 사람한테는 지금 걱정이고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기회예요. 막 싸우다 보면 당신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온다면은 이 사람한테는 지금 걱정거리가 뭐다? 돈을 많이 쓰는 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근데 싸울 때마다 그 말이 나오는 거 보면은 내가 많이 쓰지도 않는데 기본 것만 쓰는데 이 사람은 돈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갈등은 서로를 더 많이 알 수 있는,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건설적인 어떤 그런 갈등들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있어야 알 수 있어요. 보통 때 같으면은 입 다물고 서로 얘기 잘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은 뭐냐면은 서로 간에 이렇게 말을 주고받잖아요. 갈등 관계에서는 그냥 비판적인 말이든 비난이든 막 주고받으면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건설적으로 하게 될 때는 상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표현들을 할 훈련들이 필요해요. 상대의 존엄성이나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은 터치를 하지 않는 표현들을 연습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걸 건드리면은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전혀 다른 내 갈등을 풀어서 건설적으로 더 좋은 관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인데 자칫 잘못하면은 문제 해결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키우는 게 목적이 돼요. 목표가 그렇게 가버려요. 그리고 관계를 더 좋게 만들고 그 전에 있던 문제를 해결해서 좋은 관계로 나아가는 게 목표인데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우려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나중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관계를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말을 주고받으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렇게 되어서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이 뭐다? 바로 갈등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 갈등의 순간을 그런 기회로 활용할 것이냐 관계를 끊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냐 그거는 선택의 문제겠죠. 그죠?